사이토 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운의 법칙 중 오늘은 미움을 받게 되면 낭독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춰도 남들의 미움을 산 인물은 대개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주변의 지지를 얻은 인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서 안 될 건 없지만 결국 불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들도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니 조심하는 게 좋겠지요. 요즘 상황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명문학교를 졸업해서 훌륭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사람도 상사나 동료, 부하의 호감을 얻지 못하면 업무를 제대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 친구를 어떻게든 위로 끌어올려 주자. 이런 주변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 좋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운 좋은 사람만 모여 있는 장소에 신이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다들 기다렸지요. 마침내 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조약돌을 줍도록 해라. 그러면 내일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의 말뜻을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돌멩이 몇 개씩을 주머니에 넣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다음날 주머니 속 돌멩이가 모두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었습니다. 기쁜 게 당연했지만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라도 더 주워 둘 걸 하고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준 돌멩이의 개수도 많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도쿄대 졸업생. 역사 소설 속에는 인물의 일화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어주지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정식이나 화학기호는 딱딱한 재료에 해당합니다. 쉽게 사용하기가 힘이 들지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머릿속에서 재료를 주물러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기발한 생각이 탄생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받아드는 딱딱한 재료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힘든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도쿄대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은 사업이나 장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법, 누구보다도 환하게 미소 짓는 법,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법. 만약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수업이 가능하다면 도쿄대도 한층 가치 있는 배움터가 되겠지요. 책과 텔레비전. 독서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보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치가 제로인 것을 아무리 모아봤자 제로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텔레비전이 아니어도 공짜 정보는 쓸모가 없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책도 공짜로 받는 것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공짜로 독서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뭔가 유익한 것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돈을 내어 책을 사 보도록 합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지식은 자신의 피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은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제2장 운의 법칙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운이 좋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 저절로 운이 좋아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어느새 좋은 운이 당신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둘, 운 좋은 사람 곁에 머무세요. 운의 파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부부란 성격이 다른 두 존재의 만남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영혼의 단계가 성큼 올라간답니다. 넷, 보통 사람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큰 인물이 성공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목소리를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라는 말을 여러 번 소리내어 해보세요. 어느새 적극적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말은 파동입니다. 말이 바뀌면 운이 좋아집니다. 좋은 말을 입버릇으로 만드세요. 자연스레 건강이 좋아지고 심지어 있던 병도 낫게 됩니다. 여섯, 주변의 응원은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합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것으로서 제2장 운의 법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3장 균형의 법칙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대목 중에 여러분 한번 당신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 그리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주변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